안녕하십니까. 토잉시티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과 명나라 장수였던 진린과 나누었던 뜨거운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년 때 배는 조선을 정벌할 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조선은 자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이었던 명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들도 하국의 요청을 거절치 않고 출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많이 있지만 소위 순망치한, 내 이가 시리지 않으려면 입술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출병을 기꺼이 응합니다. 진리는 그때 그 출병한 명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명군의 도움으로 외적을 물리쳤고 나라를 온전하게 보장되었으니 그때의 이익은 큰 도움을 받은 덕택이었죠. 하지만 이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해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큰 배였으면 그때 조선 백성들은 왜군이 얼레빗이라면 명군은 찬빗이라고 백성들의 피를 문자 그대로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때의 이와 해, 소위 이해관계는 내가 나중에 다음 유튜브로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명군은 출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명나라 장수 진린도 임진년에 출병을 하였다가 병부상사 석성의 탄핵으로 쫓겨나고, 정유년 때, 제침 때 칠전량에서 원균이 패하자 명예조정은 황급히, 그들은 조선을 거치지 않고 명나라로 직접 배를 타고 올 수 있다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급히 수군을 출병하게 되는데, 그 책임자가 도독 진린이었습니다. 그때 명나라 군사들의 자세는 여러분 상상되시죠? 아나무인, 오만방자, 군령권을 가진 데다가 상국의 장수들이고 상국의 병사, 소위 그들은 천자, 천병이라는 말을 쓰면서 조선의 대신들도 없인 여길 만큼 아나무인입니다. 진린 역시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그가 오만방자했으면 이 강직한 이순신하고 서로 협업을 잘해야만 하는데, 협업이 잘못될까봐 비변사, 그 당시 조선 정책을 결정하던 기구입니다. 비변사에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진린의 댐댐이야 그의 행동을 사사치 설명하고, 그가 오면 이순신이 처세를 잘할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진린은 이순신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순신과의 진린의 관계는 아무리 봐도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얼마간의 기간에 이렇게 깊게 나눌 수 있도록 쌓았을까? 그들이 만나는 시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순신과 진린의 만남은 1598년 음력 7월 16일 날 만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해 11월 19일 남해 노랑에서 이순신은 순국하십니다. 그들이 만난 시간은 불과 넉 달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 그런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될까요? 진린을 처음 만난 이순신은 군의를 다하고 융숭이 대접합니다. 조그만 전투에서
벌어진 정가를 비록 조선 병사들이 이룬 정가지만 그 정가는 그대로 진린의 정가로 인정하고 진린에게 기하의 끝이니 기하의 끝으로 하시고 그대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보고합니다. 비록 이순신은 부하들의 불만이 있지만 그걸 그대로 조정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명군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재벌릇 개 못 준다고 행포가 심하죠. 고금도에 있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이순신은 진린에게 나는 떠나겠소. 기국의 병사들과 기국의 장수들끼리만 하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할 터이니 떠나려고 합니다. 진린은 큰일 났죠. 이순신이 가면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자기도 깨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있으시면 그대로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니 이순신은 그때 그렇다면 기국의 병사가 잘못한 것도 내가 문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요즘 말로 치면 소파 협정을 새로 맺은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순신은 신상필벌, 잘한 일은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잘못한 일은 엄벌을 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명나라 군사들마저도 이순신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여기고 따릅니다. 급기야는 그의 작전권마저도 이순신한테 넘어오는 순간도 됩니다. 내가 제일 궁금하게 여겼던 장면이 마지막 남해 노량해전을 할 때 과연 이순신은 진린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명나라 장수들, 병사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왜도 우리 싸우지 않고 그냥 갈 테니 길만 비켜달라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싸우지 않고 정가를 이룰 수 있으니 명군들은 싸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혼자 가면 세가 불리하니 명군을 다리고 가야만 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순신은 진린에게 청하죠. 같이 가서 이 싸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진린은 머뭇거립니다. 그때 이순신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한 우리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조선은 민본을 어떠모라 한 나라입니다. 그 이념을 누가 가르쳤어요? 명나라입니다. 하국의 장수가 상국의 장수한테 민본이 우선임을 요즘 말로 치면 헌법 제1조를 그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진린 아무 말 안 하고 그리하리다. 진린도 남해 노랑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내가 나중에 남해 노랑에 대한 싸움은 다시 한 번 더 유튜브에서 설명토록 하겠으나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죽자 그렇게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 앞일을 개척해야 되는지를 한탄합니다. 부하들에게는 상이 끝날 때까지 고기 절대 먹지 못하게 했고 제문도 자기 직접 씁니다. 진린의 안타까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순신을 우리의 장수로 쓸 것을 그들의 황제에게 청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지략가이며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고 소위 경천위지제, 보천요길, 그는 천하를 체계를 갖춘 인물이, 체계를 갖추는 일을 일할 사람이고 해를 씻고 하늘을 깨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적극 청구했던 터라 북방의 오랑캐는 물론이요, 그들이 이런 영토까지 다 찾을 장수라고 청구했던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명나라로 같이 갈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그 안타까움은 대단했습니다. 비록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마지막 철군시 그는 아산으로 직접 가서 큰아들 해에게 조의를 뜻하고 수백 냥의 백금을 조의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비록 넉 달간 쌓았던 그들 둘의 우정이 아마 평생을 쌓아온 친구보다 더 진한 우정을 그 두 사람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꼭 배우실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그 회사에서 전혀 진림보다 더 엉뚱한 상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처음에는 해주고 그와 나의 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던, 도달하고 싶었던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뜻을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것, 이순신한테 배워야 될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